안녕하세요. 함시아트 글로벌에서 디지털 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강명구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의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환경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선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마치 디지털 시대의 첫 장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웹 2.0입니다. 지금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채 안 된 2006년에서 7년 정도에는 여기저기 웹 2.0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책들도 출시가 되고 마케팅 업계에서는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웹 2.0이 커뮤니케이션 업계에 왜 큰 화두로 떠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웹 2.0은 기존의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기존의 기업이나 브랜드가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광고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 광고든 TV 광고든 기존에는 전통 매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던 방식 말고는 개별 영업을 제외하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웹 2.0이 등장하면서 대중, 소비자가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이나 브랜드가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대중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도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개인을 통해서 기업을 접하거나 기업의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글로벌 미디어 거물인 루퍼트 머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년 전 인쇄기 발명으로 태동한 매스미디어가 왕과 귀족 계층의 권력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현대의 기술은 뉴스 편집자, 발행인과 같은 미디어 엘리트로부터 권력을 떼어놓고 있다. 이제 권력은 대중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6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웹 2.0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2003년이니까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웹 2.0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혁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아이폰의 출시입니다. 2007년 6월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은 사람들을 모바일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누구나 갖고 있는 일상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인터넷을 하려면 반드시 PC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폰이 가져온 모바일 시대는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TV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모여서 TV를 집중도 있게 시청하던 소비자들이었을 텐데요. 이제는 각자 TV를 보면서 각자의 모바일, 각자의 태블릿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면서 TV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 매체 위주의 광고들의 주목도는 점점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출근을 할 때 신문이나 책을 보던 환경에서 모바일로 인터넷을 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 잠을 자기 전에도 미디어에 접속하면서 미디어 이용의 시공간이 무한히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소비자 의사 결정의 대가라고 알려진 이타마르 시몬슨 스탠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거의 완전하게 얻을 수 있는 완전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완전 정보 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브랜드 파워에만 의존해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존의 브랜드 공식은 죽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제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스마트해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구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68%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87%는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가고 있으며 82%는 상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정보를 탐색하고 66%는 TV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추가 정보를 탐색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늘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인가 필요한 순간에 즉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정보의 시대. 내가 알고 싶거나, 내가 가고 싶거나, 내가 사고 싶은 게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보를 모두 즉시 얻을 수 있는 마이크로 모먼트의 시대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가 디지털 환경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디지털 마케팅 시작을 알아보려면 인터넷의 히스토리와 함께 짚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인터넷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95년도에 유니텔이나 천리안과 같은 PC 통신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뎀을 이용해서 통신망에 접속을 하고 다양한 정보와 게시판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이후 97년에 한메일넷이 출범하면서 국내 최초로 웹메일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커뮤니티 기능을 가진 다음 카페가 개설이 되고 2002년에는 네이버 지식 서비스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기존 포털과는 다른 개인 홈페이지를 강조한 싸이월드가 출시되고 이후에는 SNS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 마케팅도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디지털 마케팅의 시작은 어떤 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먼저 디지털 마케팅 채널로 활용한 것은 바로 홈페이지였습니다. 캡처 이미지는 99년도에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메일넷, 지금의 다음이 등장을 하면서 포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포털 사이트는 말 그대로 사이트를 이동하기 위한 관문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접속한 후에 본인이 찾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며 정보를 탐색하는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트 이동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을 했던 시대였죠. 그러다가 네이버에서 지식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식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검색의 시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등장한 네이버의 지식 서비스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내고 수집된 정보를 모아서 사람들이 네이버에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네이버의 지식 광고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은 달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어? 네이버 검색처럼 다이어트만 쳐라. 많이들 할 수 있는 최고 데이트 방법은? 검색창에 데이트만 쳐봐. 재테크로 5년 만에 일어설 수 있을까? 재테크만 쳐봐. 우와, 정말 다르네. 도움되는 지식이 진짜 지식. 지식까지 찾아주는 검색사. 이때부터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기 위한 정보 검색 채널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나스미디어에서 발간한 NPR 보고서를 보면 사람들이 정보 검색, 뉴스 검색을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색의 시대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디지털 마케팅 활동은 바로 SEO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포털에서 검색을 할 때 가장 상단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로 했던 디지털 마케팅은 키워드 광고나 카페 바이럴, 파워블로거, 지식인 마케팅처럼 네이버 검색 화면에 노출되는 지면들을 이용한 마케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검색 화면에서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 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아이폰의 등장인데요. 글로벌에서 2007년에 출시한 아이폰이 2009년 11월에 국내에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모바일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계정을 늘 접속해 있을 수 있는
늘 온라인 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라는 플랫폼이 혜성처럼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온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심심할 때, 무언가 적고 싶을 때,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트위터라는 플랫폼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검색의 시대를 구독의 시대로 변환시킨 것이죠. 구독의 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흐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포털 검색에서 정보를 취하던 것을 개인의 피드에서 얻게 되었고,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 얻었던 정보를 뉴미디어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이용 목적이 기존에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에서 재미와 흥미를 위한 컨텐츠를 보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스낵컬처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과 2, 3년 전부터 나타난 변화가 바로 알고리즘의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의 시대를 이끈 플랫폼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는 OTT 서비스 초기부터 개인화된 컨텐츠를 추천하여 소비자들을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전략이 크게 성공하여 현재까지도 그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시대, 늘 온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기업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지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정된 지면에 광고를 했던 것을 벗어나 개인화된 알고리즘에 개인이 시청하는 컨텐츠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넘쳐나는 광고로 인해서 사람들은 광고를 점차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것은 오른쪽 아래 스킵 버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소비자들은 광고에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저희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소비자들은 광고는 스킵하고 컨텐츠는 찾아본다. 즉 아무리 광고성이 짙은 컨텐츠라도 볼만한 컨텐츠라면 스킵하지 않고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독의 시대, 알고리즘의 시대의 중요한 마케팅 활동으로는 최근에 인플루언서와 기업의 온드미디어 채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컨텐츠 마케팅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노출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흥미가 생긴 소비자들은 탐색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는, 브랜드를 결정을 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은 흔히 노출을 시키는 것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이 있어야 인지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선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마케팅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땅히 떠오르는 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떼어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럼 디지털을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인식에서부터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구매 후 행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지도를 만들고 브랜드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우리 브랜드를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소비자의 변화를 추적해 나가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미디어 랩사들에서 발간하는 소비자 설문 보고서들을 즐겨 찾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 연구 자료만 가지고 트렌드를 읽어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축적해야만 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겨야 결국에는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